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함축해서 내가 가고 싶은 주요 공기업의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상 작성을 딱 하려고 하면 작성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가는 분야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앞에 강의부터 단계로 여러분들이 밟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례도 많이 물어보지만 공기업에서 주요 물어보는 질문들은 뭐 지원 동기, 또 뭐 성장 과정, 뭐 그다음에 뭐 또 뭐 우리 회사의 인재상과 적합한지, 그리고 또 본인의 경력 경험, 또 입사업 후보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나 입사업 후보는 앞에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들으시고 작성을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주요 공기업들의 자기소개 작성과 질문 유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한국전력공사 뭐 한국전력공사만 지원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표 공기업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 분야의 수행 업무와 관련해서 기와의 경력 경험을 기술하고 현업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십시오. 예. 자, 우리 앞에서 강의했다면 되게 쉽겠죠. 내가 지원한 직무는 어떤 업무다. 내가 지원한 직무는 송전, 배전 업무로서 송전, 변전, 선로에 대한 관리, 또 뭐 사전 예방 점검 및 철저한 활동, 관리 활동,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트러블 슈팅,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기술서에 다 나와 있죠. 또 사무행정이라면 문서 보관 관리, 폐지, 그 다음에 회의실에 대한 효율적 운영, 이런 업무들 딱 나와 있죠. 그러면 제가 지원한 분야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관련된 경력으로 1번, 2번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을 물어보는 의도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분야를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또 관련 경력을 실제 내 직무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회사 내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기술해 주십시오. 자, 1번과 2번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1번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 2번은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소개를 쓰실 때는 질문의 의도, 중요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우리가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분석했던 내용을 활용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알리오에 들어가서 회사의 경영 성과 목표, 비전을 보고 나는 이 회사에 왜 가고 싶다. 탄소 중립을 꼭 실천해 보고 싶고 그 회사 내에서 저는 나름대로 이러한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까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명확한지, 두 번째는 본인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입사 후 목표를 분석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만 지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데도 지원하셨으면 그래도 우리 회사 와야 되는 이유가 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회사에 와야 되는 이유는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이걸 꼭 실천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보여주셔야 그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살아오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원하는 바를 이룬 경험에, 그리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기술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한국전력도 이제 자기소개 질문을 계속 바꾸긴 하거든요. 뭐 인재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도전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나름대로 도전해 봤느냐. 즉, 이 사람이 실제 근무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지금 이번에 바뀐 자기소개 질문은 좀 심플해요. 본인이 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직무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본인이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를 꼭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입사 후에 자기의 목표가 뭔지. 세 번째는 살면서 한번 도전해봤던 경험. 간단하죠. 이게 질문이 해마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 공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공단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의도를 보겠습니다. 본인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켰던 경험을 기술하고 그걸 위해서 실행했던 노력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자,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여기는 직업윤리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직업윤리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의 삶의 가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자기가 앞으로 입사해서 실천할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분석하는 면접이라고 자기소개 항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가 우리 연금공단이 생각하는 인재상과 무난한지 그리고 이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안료에서 회사의 비전이나 인재상 목표 이걸 꼭 확인해보고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면접에서도 이런 거 질문하시는 면접관님들 많더라고요. 우리 회사 비전 알고 오셨나요? 우리 회사 비전을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는 꼭 필수항목으로 조사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과 관련된 이슈 중 지원자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요즘에 이제 트렌드인데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지원한 우리 회사와 관련된 이슈들을 알고 있는지, 즉 관심 좀 갖고 있었는지, 또 이 사람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그걸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회사에 대한 관심과 이 사람에 대한 직무에 대한 설득력, 그 이슈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가 회사에 가면은 외부 사람들한테도 우리 회사를 소개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본다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단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고 입사 후 사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쓰려면 사실은 내가 가는 직무를 고민해 보거나 내가 가는 앞으로의 목표를 경력개발 경로를 모르면 사실 막연하게 들어가면 열심히 선배님들의 업무를 잘 숙지하겠습니다. 또 들어가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앞으로 경력개발 경로를 참조해서 내가 대리 때, 과장 때, 차장 때, 부장 때 하는 업무를 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지원한 분야에 대한 역량도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 역량이 뭐라 그랬죠? 네. 역량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날리지, 전문성,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스킬, 기술 경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애티튜드, 성향, 태도를 말한다고 앞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역량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주요 공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이 참 자기소개 쓰기가 좀 어렵고요. 항목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팀 활동 중 다른 팀원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 피드백을 해줬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피드백했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건강보험 자기소개 특징을 보면은 건강보험은 민원인들을 대응을 하거나 조직생활을 하는 데서 이 사람이 얼마나 원활하게 무난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팀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통의 방법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소통의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팀 플레이를 하면서 팀원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저는 원활하게 소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을 제안했습니다.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다수결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제가 다수결로 정한 이유는 서로가 그렇게 다수결로 정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하면 이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잘하는 친구는 조사 업무를 또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잘하는 친구는 기획 업무를 맡겼고 저는 그중에서 가장 힘든 자료조사를 통해서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또 친구들이 서로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매주 주기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피드백을 했고 또 각자 책임과 역할에 맞춰서 일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원만한 피드백 그리고 또 피드백 없어도 자기들 스스로 자기 업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문제 발생 원인과 제시한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굉장히 문제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고 요 항목에서 그러한 부분을 내용을 이제 분석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너무 막 이거에 맞춰서 일일이 쓰려고 한다고 해도 그거를 막 꼼꼼하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기소개를 쓰실 때는 이런 사례를 쓰실 때는 시기, 동기, 주제, 목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역할 그리고 성과를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표 수립 능력이 명확하게 있는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즉 저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첫째 이 부분의 원인을 찾았고 둘째 이러한 부분의 원인을 찾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해서 요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원인 분석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발생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소속된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 헌신하거나 열정을 쏟았던 경험이 있다면 해당 경험과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 목표를 성취하거나 헌신했던 열정은 내가 팀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정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냥 어떤 조직에서 묻혀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도전해보고 부딪혔던 과정을 잘 보여주시면 무난하게 여러분들 보여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헌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헌신이라는 거는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있는 거를 나눠주는 거는 배려고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노력했던 사례를 보여주시면 훨씬 더 적합하게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조직상의 업무 수행 중에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자신이 하는 행동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즉 자기가 불편하지만 조직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3번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3번은 목표라는 주체가 들어가고 4번은 업무 수행 중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조직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좀 희생해보고 손해보면서도 조직을 위해서 나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한 경험이 있는지 또 이러한 공기업의 윤리적인 부분에 내가 충실해서 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다라는 것. 공기업은 잘못된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요 공기업 질문 사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각 항목별 질문 의도를 분석했는데 지원 동기는 내가 왜 이 회사를 지원하는지 그런 지원 이유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되고 입사포부는 내가 가는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례에서는 사례별로 질문의 의도에 맞게 보여주시되 여러분이 적어도 반듯하게 바르게 성장해 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팀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도전적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원하는 이런 인재라는 것은 그 자기네 회사의 인재상에 맞춰서 자기네 회사에 질문을 도출을 하고 그 도출한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회사에 원하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질문의 요지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력적인 지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의 의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 매력적인 지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